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최근 항소심에서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수입 업체들까지 혼란에 빠지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ING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는 미국과 사업을 하는 어떠한 기업도 지금 당장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시장은 무역 관련 소식에 무뎌져 있지만 이러한 판결은 다시 불확실성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측치들이 과연 실제가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바로 이번 주에 줄줄이 결과들을 앞두고 있죠. 먼저 내일 새벽에는 ISM이 발표할 8월 제조업 지수인데요. 6개월 연속 위축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도 신규 고용은 꺼려지는 반면에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통상 계절적인 약세로 여겨지는 9월장인데 불확실성에 불을 지피게 된 거죠.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폭풍 전야는 아닌지 우려가 되는 가운데 원전업계에서는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의 퐁트누프 원전 입찰에 있어서 참여를 요청했다라는 건데요. 당초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철수를 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죠. 그런데 폴란드의 에너지부 장관은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런 폴란드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원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이처럼 폴란드와 우리 한수원 서로 입장이 갈리다 보니 한수원의 폴란드 철수 원인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처럼 기쁜 소식이긴 한데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원전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힘을 내줄 동력이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밤이 지속될 것만 같았던 곳에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도체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문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때 아닌 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구형 메모리 반도체죠. 즉 레거시로 꼽히는 DDR4의 가격이 신형인 DDR5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당초 DDR4 생산은 중단하자라고 결정했었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다시 생산을 하는 걸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HBM 시장이 원체 핫하다 보니 메모리 3사가 모두 HBM 쪽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게 예상했던 대로 D램 공급 부족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구형 생산 라인이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DDR4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장비 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이 생산량을 최대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 듯 보입니다. 자, 이처럼 레거시 쪽의 가격이 회복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향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호재도 오늘 새벽 들려왔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오픈 AI였는데 오픈 AI가 인도에서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지에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아랍에미리트부터 노르웨이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은 아닌지 이 반도체를 향한 투심 과연 오늘 장에선 어디로 기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9월의 둘째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포인트 어디에 맥점을 둬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조정? 의미심장한 물음표였어요. 그렇죠. 이제 조정이 올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이 한 번도 9월 달에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10몇 년 동안 2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12달 중에 꼴찌 수익률을 보이는 게 9월 달이고. 마이너스. 네. 항상 이제 그래서 보면 잭슨홀 미팅이 항상 좀 되게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10년 동안은 중요하게 좀 여겨졌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분기점은 언제냐면 9월 이제 FOMC 회의가 9월 18일 날 열리면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 뭐 인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0.25를 할지 뭐 0.5를 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9월 5일 날 고용 보고서인데 거기에 이제 실업률 발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4.2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것도 관건이고요. 실업률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구직자라든지 아니면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좀 같이 줄어서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양의 부분도 아마 체크를 좀 다시 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언급을 파월 의장이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실업률 때문에 금리 인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실업률이 근데 급격하게 뭐 4.5% 지금 4.2대인데 4.5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또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 좋으니까요. 금리 인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기보다는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거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환호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를 다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한 4.3, 4.4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뭐 0.1 정도 오버하면 아주 딱 적당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급격한 이제 실업률 4.5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한번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뭐 비컨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9월 FOMC 회의 전까지 여러 지표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실업률이라고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까지 그러면 시장은 어떨 것 같냐? 재미없겠죠. 예, 계속 눈치 보고 지수도 이제 올라오기도 뭐하고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면 장중에 한 7,500억 정도를 매도하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또 이제 마이너스 3천억으로 또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 3천억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닥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닥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래서 박스권을 당분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는 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근데 아랫방향에 조금 더 누적 잔고가 많이 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로는 한 7, 8천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 5천억에서 한 뭐 1조 가까이 그 사이 정도 사주면 이제 상승하려고 시도를 거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윗방향의 베팅을 많이 하는 선물 누적 잔고가 늘어야지 사실은 시장은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지수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종목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들이 좀 많이 몰렸는데 네. 뭔가 이제 확실한 쪽으로의 베팅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방원이 그동안 기존 주도주였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이쪽에 가장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또 조선이 안 그런 것 같아서요. 궁금해지죠. 오늘 그래서 조선 그리고 원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오늘 좀 보니까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었어요. 폴란드 정부는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입찰에 좀 참여해달라라는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수원에서는 이미 철수를 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웨스팅하우스의 계약건이 이제 일부 공개가 되면서 이제 파장이 좀 일었는데 벌써 다 이제 까먹었죠 이제. 한 지난주 정도에 이제 가장 핫했던 이슈였는데 지금 네.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체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외하라.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이 많아야 좋죠. 조금 가격을. 가격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네. 이제 한국이 들어와 주면 옆에 체코가 싸게 한 거 봤는데 우리도 좀 싸게 하고 싶다. 거기 이제 정부가 좀 바뀌면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 교체기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하나가 그쪽도 지금 국영 기업이 조금 더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 사기업들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싸게 좀 입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예, 뭐 웨스팅하우스가 그 입찰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차피 어째서? 웨스팅하우스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데리고 가서 해야죠. 공사는. 그러니까 예. 공급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이 빠졌다가 제자리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한수원이 하든 뭐 웨스팅하우스가 하든 우리는 공급업체니까. 그렇죠. 예. 뭐 계약이 잘못됐다. 한수원이 잘못한 거지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상관없죠. 어디든 공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지 좀 오늘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거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모멘텀은 그닥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단독 기사고 또 이제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폴란드 관련돼서 뭐 누가 입찰을 하든 웨스팅하우스가 하든 뭐 우리 한수원이 다시 할 수 있게 되든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주요 이제 기자재 업체들은 웨스팅하우스가 해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원전주 일단 투자는 좀 지켜볼까요? 아니면 기자재 단 중심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깜짝 놀라서 빠졌다가 네.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좀 더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갔다 와서 결과물이 뭐 새로운 뭐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특별한 얘기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그 정부 당국자들도 미국과 가서 협상을 하고 나서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우리 뭐 공식적인 문서를 뭐 만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 문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좀 열려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한국전력도 계약 주체 중에 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한전기술이랑 KPS랑은 좀 다른데 이 두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랑은 조금 달리 가는 것 같아서요. 말씀해주신 기자재는 한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보다는 두산에너, BHI 이쪽으로 조금 좁혀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한전이랑 공기업이 엮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같이 갈 수밖에 그쵸, 없는 상황이고 세트로, 예. 뭐 한전기술은 이제 설계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수원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BHI나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죠. 예. 네, 좋습니다. 원전주 좀 단독 기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을 인정을 받는 건지 가격적인 메리트인지 모르겠지만 러브콜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 향방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핫했던 건 AI인데 오늘은 좀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 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거시 쪽인데 DDR4의 가격이 DDR5를 역주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레거시 쪽은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또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어제 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자기들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는 납품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좀 얽혔어요.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죠. 지금 뭐 한 4, 5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허락을 매번 안 한다 하면서 계속 했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력하게 또 안 한다 그러는데
허락을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DDR4 가격이 DDR5보다 가격이 역전되는 거는 일시적으로 교체기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아, 일시적인가요? 일시적이죠. 이제 보통 한 3, 4개월,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 예. 이게 DDR3에서 4 넘어갈 때도 똑같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DDR4가 갑자기 이제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DDR5가 사실은 기대보다 늦게 출시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인텔 때문에 늦게 출시된 건데, CPU가 정해져야 DDR5로 갈지 이게 딱 정해지는데, 메인인 CPU가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DDR4가 늦어졌어요. 네. DDR5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DDR4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DDR5로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꾸려면 뭐 모든 게 다 시스템 설계를 다시 다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하는 중이고, 그걸 하고 있는 한 기업들은 DDR5를 쓰는 거고, 아닌 기업들은 당장은 지금 DDR4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게 HBM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예 DDR4를 SK하이닉스는 생산 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가격이 좋으니까 좀 더 할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뭐 라인 몇 개 살려놓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 하이닉스는 좀 유리한 게 그냥 중국 우시에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DDR5 만들겠다고. 4도 그렇게 성능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DDR 지금 4가 일시적으로 좋아서 누가 수혜를 볼 거냐. 그렇죠.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장비 반입 안 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신형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DDR4를 거기서 계속 더 만드는 게 유리하죠. 중국 공장을 안 돌려도 되니까. 네. 미국에만 수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필요한 데는 다 주면 되니까. 예. 관세는 미국만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고, 네. 삼성전자는 물량이 워낙 더 많았기 때문에 DDR4 조금 더 팔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이게 옛날 버전은 감가상각을 다 떨궜죠. 이미 생산 안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반도체 두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DDR4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추가적으로 장비를 들여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충분한 캐파로 가능한 거겠죠? 기존에 예. 지금 어제 이제 그 뜬 종목 중에 종목 이름 까먹었는데 좀 작은 종목 중에 테크윙도 뭐 좀 뜨고. 테크윙 말고 서플러스라고 하는 뭐 이제 네네네. 맞아요. 예. 그 기업이 예. 어떤 장비랑. 장비를 이제 중고 장비를 거래하는 회사예요. 그럼 다 방법이 있죠. 네. 네, 무슨 말이냐면 고쳐 쓰고 옛날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랑 미국 정부랑 지금 뭔가 지금 또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장비 반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 이게 또 발효일이 또 조금 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시일이. 예. 그 사이에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바이든 정부 때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됐고요. 계속 이제 우리 정부가 설득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거 장비 규제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못하면 결국엔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한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 또 손해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예. 중국에 팔아버리고 나와야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그거 인수하면 중국이 더 반도체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우방국이 안에 들어가서 견제하는 게 너희들의 통제를 따라주는 게 그러네. 낫지 않냐. 이제 대신에 기술 유출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교체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장비를 충분히 들여올 수 있는 기간 또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기대나 우려를 지금 딱 정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가 또 인도에서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지 파트너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노르웨이부터 아랍에미리트 뭐 여러모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AI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방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파트너는 아니지만 결국 네. 우리 집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뭐 일단 뭐 어디든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미국 내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구글 제미나이보다. 근데도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 AI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업용 AI 시장 계속 뭐 커지면서 네.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는 그냥 계속 조금씩 모아 가볼까요? 지금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다 사고 싶고요. 예. 좀 빠지니까 이제 걱정되죠. 근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냐라고 물어봐서 예. 68,000원 그 정도 무렵되면 사라 이랬는데 지금 67,000원 됐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럼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됐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요. 예, 하이닉스도 뭐 지금 보면 뭐 계속 지금 24만 원, 5만 원대에서는 그냥 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좋을 예. 때 좋은 뉴스 나올 때 사면 편한데 그러면 맞아요. 이제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 예.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사면 이제 궁극적으로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져볼 때다. 지금 구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점검 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조방원은 상반기 주도 섹터였는데 흔들려서 걱정이 됐는데 조선은 또 그렇게까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이거 뭐 높긴 한데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조선 괜찮습니까 아직도?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조선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방산과 엮여 있는 데가 좋은 거죠. 예, 그 포인트를 조금 옮겨온 것 같아요. 군함이죠. 그러니까 외국계 뭐 리포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미 군함 건조 관련된 게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던 게 막상 이제 마스크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미국과의 뭔가 협업이 되고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조선사에 추가 자금을 더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빨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조선업이 아닐까. 예전에 우리가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 막 짓기 시작했죠. 네. LG 에너지솔 뻑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어디랑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 어디랑 뭘 했다. 그때 어땠죠? 2차 전지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엔캔 같은 종목이 뭐 대여섯 배씩 올라가고 약간의 거품이 지금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이게 없던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조금 더 이제 일단은 오버슈팅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럼 군함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구체적으로 볼만한 종목을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옵션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 오션. 예, 하나옵션이 탑픽이고 아. 예,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조만간에 뭐 미국 조선소 인수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HD 현대중공업, 네. 하나옵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서 HJ 중공업 이런 거 많이 네. 올라오잖아요. 중소형 네, 쪽에서. 좀 작은 거 좋아하시는데 작은 건 언제든지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HJ 중공업 어제 보니까 PBR 한 5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좀 쉬어야 되겠죠. 뭐 특별한 게 정확한 건 없는데 네. 거기 그냥 군함 조그만 거 만든다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예, 조금 더 이제 그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군함이란 새로운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급등이다. 그냥 결국 알짜는 한화, HD 이 두 양대장이겠네요. 자, 끝으로 오늘 어떤 기업 봐야 되는지 관심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케이프 관심주는 약간 기자재 단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뭐 이제 군함이든 뭐 상선이든 기자재 없이 뭐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최근에 뭐 다 현대임스나 뭐 세진중공업도 다 좋았는데 밸류들이 다 이제 좀 비싸졌죠, 대부분 다. 근데 케이프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좋아했던 회사긴 한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박용 엔진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니까 뭐 그 실린더 별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린더 잘못 만들면은 엔진이 안 돌아가죠. 예, 그 실린더 하나가 이제 그 매경 건물만한 것도 있고요. 예, 엄청 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형 주로 이제 중대형
선박 엔진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니까 이 엔진 커버 만드는 회사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거에 비하면 기술력이 엄청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예, 근데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2분기 실적 하나가 작년에 390억 벌었는데 2분기에 348억이 나왔습니다. 이야, 연간 실적 만하네요. 예, 1분기에 43억 벌었던 회사가.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도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다 PBR 3배에서 5배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2배입니다, 아직. 예, 그 얘기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사 대비 더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뭐 상방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에서 40% 정도는 더 올라가도 부담 없다라고 보고 한 13,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야, 네. 예, 그리고 손절가는 한 8,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케이프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엔진 회사들 지금 되게 다 좋잖아요. 그 회사들도 네. 여기에서 다 공급받아서 만드는 거다. 어허.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 관련해서 수남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 탄탄한 기업 찾는다면 아직 덜 오른 케이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건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